해외에서 저는 해외에서 이제 그 생활을 되게 좀 오래 한 사람이고요. 저희 나라랑 이제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경쟁 수준이 더 이제 저희 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그런 나라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통 이제 그 많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는 이제 그런 그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네, 선진국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셔서 성공하신 그런 그 교포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제가 보통 요 근래에는 이제 우리가 신흥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없는 서비스나 그런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월급 같은 것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2자리 숫자로 이제 계속 월급이 매년 올라가고 있고 2자리 숫자로 계속 올라가면은 뭐 몇 년 뒤면은 월급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제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리걸 서비스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좀 심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머리를 쓰는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더 이렇게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 그런 어떤 장치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재반되는 발생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그런 어떤 업종들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상당히 사실은 그건 많은 발전을 했고 이제는 사실은 뭐 선진국이라고 사실 불러도 될 만큼 상당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하는 기준은 뭐 예를 들어 90년대 한국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반 한국과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좀 더 선진국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들을 이제 그런 나라에 이제 이렇게 정착시키는 아니면 진출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오래 생활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한국이라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딱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서바이벌, 그러니까 사회가 경쟁력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의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걸로 1대1로 뭘 비교를 한다. 뭐 예를 들어 인도 사람하고 뭐 어떤 한국 사람의 어떤 그런 뭔가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물론 인도 시장이 커서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 그런 대규모의 그런 어떤 IT 쪽에 숙련된 그런 노동자가 필요해서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도 사람이 CEO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뭐 전체 인도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미국으로 보면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뱅킹 쪽에서도 시티뱅크 옛날에 이제 CEO가 인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한국 사람이 과연 시티뱅크 CEO 전체 시티뱅크 글로벌의 CEO가 될 수 있냐, 미국 사람들 제치고 인도 사람을 제치고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별로 그럴 필요가 없죠. 뭐 굳이 물론 이제 교포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지만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의 딱 진짜 사람의 어떤 그런 두뇌의 뭐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런 경쟁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옛날에는 한국이 그런 걸 중요했을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라는 그런 어떤 나라 자체, 어떤 사람들의 이 모인 그 집단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등에 업고 이제 해외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저희 이제 이제 어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걸 넘어선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대형 그런 어떤 한국이라는 집단의 한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집단의 그런 어떤 채널이 되는 거죠. 해외 채널. 그러면 이제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넘어선 어떤 뭔가가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롤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코노믹 베네핏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져 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아시아가 계속 개발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많이 고심해 봐야 되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되게 경쟁력 있는 한국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로 가져 나와서 로컬라이제이션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결국에 거쳐야 되는 건데, 일단은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한국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시킨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게 여기에 그냥 이쪽에서 똑같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람, 뭐 똑같은 서비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 거를 어떤 가져와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가 똑같이 한다,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일로 가져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컬리 어떤 그런 이 외국 거라는 거에 대한 부담 없지만 어떤 한국의 어떤 그런 한국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그런 장점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게 편안하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로컬리. 그래야 이제 경쟁력이 그러니까 경쟁자들 대비 경쟁력이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 성공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코스트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실은 경쟁을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코스트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법인을 뭐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한 제반 어떤 사항들, 뭐 어떤 예를 들어 오피스라든지 리테일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찾는 어떤 그런 거에 당연히 이제 밀리겠죠. 로컬 저거 대비, 로컬 파트너 대비, 그러니까 로컬 경쟁자 대비 당연히 그런 데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코스트가 더 발생되는 거예요, 경쟁자들보다. 그러면은 코스트가 더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만큼 더 이 매출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코스트를 줄여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만 소싱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프로덕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력 있게도 소싱을 더 해서 현지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확실히 로컬 플레이어들과 다른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을
사람을 뭐 이제 한국 사람이 나와서 뭐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젊은 사람들 잡을 뭐 찾기 위해서 뭐 중동으로 가라, 중동 뭐 미들리스트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옛날에 하셔서 되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좀 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굉장히 이제 불만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랬던 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중동도 사실은 뭐 두바이 같은 데 가면은 뭐 거기서 두바이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뭐 금융업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뭐 그쪽에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디벨롭먼트 관련된 일 뭐 이러면은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뭐 해외 일단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개인이 가서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뭐 본인이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 뭐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데 마찬가지인데, 그냥 거기 이제 인도 분들하고 필리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인도 분들은 이제 뱅킹이나 좀 이런 쪽에 좀 머리 쓰는 데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보통 이제 필리핀 분들이나 조금 뭐 동남아에 조금 못 사는 나라 분들이 이제 거기 건설 뭐 현장에 이제 많이 계시고 이제 좀 사는 것도 열악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국이란 백그라운드를 이용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은 그쪽 두바이 쪽에서 예를 들어 뭐 누구를 채용해서 쓴다 이럴 때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한국이라는 그런 거를 뒤에 항상 안고 제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더 기회를 많이 한국보다 더 찾을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삶도 훨씬 나아지고, 당연히 이제 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뭐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겠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겠죠.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가 제가 이제 이 한국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좁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지역이나 거기에 가서 이거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응?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어떤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뭐 생활 베이스가 다 일로 올 수 있잖아요, 해외로. 예. 그랬을 경우 이제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민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영국 사람이라는 뭐 어떤 그런 유럽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를 미국 시장이 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게 이제 뭐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US 시티즌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 그냥 아메리칸 패스포트 갖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들어온다든지 뭐 뭔가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말이 되지. 옛날에야 뭐 사실은 애들 교육도 그렇고 뭐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민을 뭐 가서 거기서 뭐 하여튼 세틀다운을 이제 하고 싶다 뭐
뭐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미국 같은 데 이민 가는 거는, 그쵸? 네.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 가서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보시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 사태, 그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사실은 거기 굉장히 이제 보호받기 어려운 동네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충분한 그런 인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도 다 돼 있고, 뭔가 이제 그렇게 있지 않으면은, 거기 뭐 사망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되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약간 좀 로우 인컴 쪽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을 막, 근데 그런 데는 또 이제 이민 가기가 좀 어렵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뭐 비자 받아가지고 일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제 거기 뭐 영주권 뭐 이런 제도도 사실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저 앨런 머스크가 뭐 그 영주권을 받았다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에 중국 영주권을 받았다고, 그 상해 그 기가 팩토리를 뭐 이제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영주권을 줬다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고 하니까, 그런 나라에 사실 인미그레이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신분의, 그러니까 국적이라든지 그 어떤 이 영주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게 메인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좀 뭐 템포러리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로 뭐 회사에서 스폰서,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임플로이먼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사실은 뭐 과거에 이제 흘러 가면은 그게 이제 이제 뭐 노예 계약이잖아요. 일종의 노예 계약, 일종의 그런 노예 계약.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찾아보시면 위키피디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영국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종의 그게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있고 슬레이브들인데, 노예, 그러니까 일본말 노예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이 자유가 없고, 이제 어디에 항상 소속되고, 이제 뭐 거기를 어떤 사람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종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룹이죠. 그렇죠? 그 그룹이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제 굉장히 이 포지션이 이제 어떤 소셜 포지션이겠죠.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슬레이브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슬레이브한테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얘기가 여기까지 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뭘 보면은 뭐 서구권에, 그쵸, 영미권을 보면은 뭐 프리맨이라는 텀이 있는데, 프리맨이라는 게 이제 슬레이브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이제 그런 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법 조항에. 사실은 뭐 이 노예가 없어진 지가 이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법 조항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고, 어쨌든 간에 인플로이먼 어그리먼트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또 이제 다른 계약 관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플로이먼 자체, 만약에 이제 인플로이어,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고를 수가 없다. 일단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계약에 이제 바인딩에 묶이면은 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 물론 이제 요즘 세상에 이제 노예 같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 그런 제도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그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간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고용주와 이제 바인딩, 리걸한 바인딩이 되는 거고, 뭐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 기간이 이제 길었던 거죠. 그 노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쪽에서 시작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인딩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갖출 수 있는 거는 뭐 그래서 이제 그 계약에 보면 터미네이션 관련된 텀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뭐 노티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터미네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인플로이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되게 능력 있는 인플로이인데 비용을 적게 받고,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터미네이션 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굉장히 그 인플로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어떤 비자나 이런 것들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숫자가 굉장히 적을 거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되게 적은 상황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비자 스폰서 해주는 데가 별로 없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 터미네이션 텀 굉장히 내가 터미네이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어도 제가 만약에 이제 개인이 그 비자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 이제 터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비자 스폰서를 찾아야 되고, 결국에는 그 얘기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고용계약상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물론 노예는 아니지만 뭐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뭔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어떤 그런 템포러리한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워킹 비자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리밋이 있는 워킹 비자라든지 뭐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태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국에서 겪을 수 없었던 그런 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테이블한 포지션이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약간의 그 서러움, 그렇죠? 이거는 뭐 잡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게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재원들이 보통 이제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제 이런 데서 아니면은 요새는 뭐 작은 어떤 중형 기업들도 이제 어떤 그 주재원들 많이 이제 사실 제가 오퍼싱 커지다 보니까 한국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유는 그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테이터스가 그런 약간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면 또 본인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한국 분이면은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거 이제 뭐 보통 뭐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 뭐 5년, 그렇죠? 일반적으로 5년 하고 뭐 짧게 3년, 뭐 은행 같은 경우 3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끝나고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뭐 자식들 다 거기 이제 있어도 뭐 본인만 돌아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이제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뭐 은퇴해서 뭐 어떤 인베스트먼트 비자나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를 일정 금액을 그 나라에 해서 뭔가 좀 여건 이런 형태의 비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조금 더 스테이블한 형태의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그 나라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스테이블한 리걸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뭔가 좋은 자연 뭐 이런 것들 즐기면서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고생을 좀 덜 해야겠다. 뭐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응?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거기 가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보다 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제 같은 노력과 능력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같은 데서 더 뭔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태인데 있는데 굉장히 디스카운트돼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한국의 그런 라이프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뭐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저희가 무슨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굳이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거의 선진국 레벨의 그런 쪽에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 나가서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옛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거나 뭔가 좀 약간 그런 형태의 그런 이민이나 이주라, 해외 이주,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은 일단은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요새 미국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뭔가 전문들이 이제 어떤 그런 기술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민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본인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정착을 잘 이제 많이들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쨌든 한국 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게 자기 한국인 백그라운드, 한국이라는 어떤 그런 걸 등에 이제 이렇게 업고 있는 상태, 그걸 가지고 이제 세틀다운을 더 잘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고 이제 만약에 뭔가 그런 걸 이용 안 하시면은 예를 들어 돌아올 확률이 큰 거죠, 한국으로. 그러니까 뭔가 세틀다운, 결국은 이제 그게 이코노믹한 어떤 뭔가를 이코노믹한 밸류를 창출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자 여건이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자 여건이 맞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GDP, 전체 GDP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그룹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살고 기회도 있는 텐데, 지금,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그걸로 이제 요새는 그러니까 그
그걸로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정부들도 사실은 솔직히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펜션을 주든지 어떤가 할 수 있게 복지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공을 하려면 다 세금이고 그런데 쉽게 그게 제공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딱 그런 돈이 안 들어, 그런 정부 지출이 안 들어갈 때 딱 그때만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비자 종료해버리고 다시 이제 나라 돌아가라, 너 늙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뭐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깊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직종들에 일하는 거 원하지.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나 나중에 이제 뭐 저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이제 타서 계속 같이 그 할아버지, 그 필리핀 할아버지들 이렇게 말하면 좀 하여튼 좀 그런데 그 외국인들 뭐 약간 저희가 투표권이 있다면은 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뭐 내 걸 나눠주면서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들도 전부 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뭐 그런 거를 바라고 이렇게 해외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해외를 나가서 이렇게 뭐 개인의 능력으로만 해서 뭐 경쟁해서 거기서 세틀다운해서 뭐 살아간다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랄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아이디어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요즘 같은 한국의 그런 포지션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외에 뭔가 간다면은, 일단 한국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확실한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해외의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한국 비즈니스의 영향력하고 뭐 그런 걸 좀 넓히고, 저희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비즈니스 이코시스템을 이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게 어떤 그런 프로핏이나 인컴,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리턴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이제 옛날에 식민지를 많이 운용을 하고, 이제 전쟁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정확히 일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할 때가 다가오고 있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쨌든 간에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한국을 베이스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국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 내다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한국 택스 시스템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 비즈니스 하게 되게 좀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해외에 있는 플레이어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잘 돼서 이제 뭐 커졌다. 응?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기반으로 한 건데 논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뭐 며칠이 있었고 무슨 뭐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한국 베이스로 그게 커졌으면은 나중에 비즈니스가 커지고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리턴을 돌려줘야 사실 문제가 없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거죠. 뭐 일부 개인들은 이제 그거 마지막에 이제 하지 못해서 국적으로 포기하고 뭔가 다른 데로 뭐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인생이 얼마나 뭐 행복할지,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제 행복할지는 사실 또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못 들어오고 뭐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냥 계속 영원히 외국 사람 형태로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 게 또 그게 뭐 얼마나 또 물론 개인에 따라 또 개인 밸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나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은 어떤 그런 형태로 요새는 좀 그 해외에 나가서 진출하고 이제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뭔가 이제 나가는 그 이유, 그쵸? 나가는 이유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선진국형으로 저희 나라도 좀 바뀌어야 돼. 바뀌고 있고 이렇게 좀 더 이제 가속화되면 더 이제 더 뭐랄까요? 저희 나라가 더 좋겠죠. 그게 여러 가지로. 예.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사람들 또 나가는 사람들도 또 바뀌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게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뭐 단순한 사람 바뀐 게 아니고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거죠.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지식하고 그렇죠. 새롭게 공부를 많이 이제 예전 분보다는 아무래도 요즘 분들이 훨씬 더 그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러셨으니까 더 좋은 허위 경험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어학연수 다 갔다 오고 뭐 해외 그런 인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막 뭐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회사에서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어떤 그런 퀄리티 사람의 해외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프로파일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적합하다 싶으시면은 사실은 또 이제 그렇게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그 매크로한 그런 움직임은 사실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보면은 뭔가 하여튼 십몇 년, 금십년? 심지어 근 5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바뀌는 어떤 트렌드는 있잖아요. 그쵸? 트렌드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든지,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월급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더스트리가 많이 발전됐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돈이 이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나 기업들이 자금 조달 이런 것들 어디서 하는지, 어떤 인더스트리가 어떤 그 조달 소스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채용을 하는지, 뭔가 이런 팩트들 있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파셜한 팩트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큰 변화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기술 개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게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는데, 예를 들어 뭐 10년 전만 해도 지금 이런 전화기, 뭐 모빌폰, 스마트폰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보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활용이 많이 안 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게 많이 변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진출하려면은 일단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금액들도 이제 굉장히 줄었죠. 옛날에 국제전화만 해도 막 뭐 기업에서 몇백만 원씩 지출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누가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해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까, 진짜로. 예, 웬만하면은 진짜 다 국제전화를 해도 뭔가 이제 다른 걸 써서 이제 비용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당연히 요새는 다 이제 뭐 화상으로 뭐 이제 얘기를 하는, 예전에는 그 화상회의 시스템 HD 퀄리티로 화상회의 시스템 돌려 저영선 깔고 뭐 그게 얼마 10년도 안 됐어요. 막 저영선 깔고 뭐 그 비용만, 그 구축 비용만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요새는 뭐 그런 것, 그런 회사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회사 다 없어지고, 예, 뭐 페이스타임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뭐 딴 거 필요하면 무슨 뭐 구글 행아웃 뭐 이제 뭐 이슈 만점 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물론 이제 뭐 4K 화상회의 이런 거 따로 있겠죠, 뭔가 서비스가. 예. 근데 어쨌든간에 그런 걸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해외 진출이라는 게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들어보니까, 무슨 뭐 옛날에는 한국에서 시외 전화하는데 무슨 뭐 커피 한 잔 값이 들었다, 1분에 뭐 몇 분에, 그죠? 커피 한 잔은 값이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시외 전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응? 그죠? 예. 뭐 다 모빌폰으로 뭐 다 전화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쪽도 많이 통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뭐 예전에 해외 진출했던 어떤 그런 코스트나 노력이나 아니면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준 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 시장이 세츄레이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진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밖에 없고요.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해외에서 일단은 비즈니스를 이제 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그걸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록을 한번 좀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하여튼 누군가는 어떤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 아기가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제 친구의 뭐 친구는 안 되겠잖아요. 친구의 자식들이 나중에 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응? 그리고 제가 주로 말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게 삶을 줄이겠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해외 나가려고 할 때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일단은 제가 보기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 스토리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이게 갑자기 뜬구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지션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사실은 뭐 한국 내에 뭐 본인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제 밖에 나오면 사실은
이게 한국 사람으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 뭐 한국에서 되게 굉장히 포지션이 높았던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포지션이 낮았던 사람도 해외에 나오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포지션이 딱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일단은 먼저 포지션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S&P나 뭐 무디스 이런 신용 등급을 보면은 저희가 AA가 지금 AA라고 해서 되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데, 더블 A가 되니까 더블 A 이상 받는, 뭐 예를 들어 더블 A 플러스 하는지 무슨 더블 A 트리플 A 이런 등급의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신용 등급이 더블 A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한국 포지션 그게 어디 정도 되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글로벌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럼 뭐 이제 꽤 파악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논리적으로 뭔가 어떤 사업 계획을 짠다든지, 뭐 이제 어떤 뭔가가 우리의 전략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건 사실은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방법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이론이고 뭔가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세운다고 해도 뭔가 이제 우리가 된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앉아 싸매서 생각을 한다고 하도 우리끼리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나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워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포지션이었던 어떤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데서 어떻게 했는지, 해외 진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좀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도 또 중요한데 왜 했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 뭐 옛날 서구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밟아가고 그 시스템화에서 밟아가고 있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이 해외를 굳이 나가서, 영국 같은 경우도 왜 굳이 나와가지고 식민지를 그렇게 막 개발하고 뭐 무슨 해가 지지 않는 뭐 대영 제국 하다가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커스트가 더 많아진 거죠. 전쟁도 하고. 그래서 그 식민지를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립을 시키고 했는데 영향력이 사실 아직까지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뭐 배울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어떤 그쪽에서 취한 전략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취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좀 빨리 그런 어떤 해외 비즈니스 전략이라든지 해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더 쉽게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제품이나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이제 시키고, 현지 뭐 인력들 또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아주 또 기본적으로는 과연 그러면은 뭐 해외에 그 법인을 뭐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해결을 한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경쟁력 있게 또 로컬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또 살아남은 건지, 그리고 한번 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확장을 했는지,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런 해외 비즈니스들을 운영을 하고 계속 좀 관리를 했는지, 그렇죠?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 1800년대, 그렇죠? 1800년대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전화가 있었겠어요? 어? 그걸 다 뭐 문서나 뭐 이런 걸로 다 이 소통을 하고, 편지, 그쵸? 그때 편지죠. 그걸 소통하고, 뭐 돈도 사실 그걸로 보냈잖아요. 자금도, 그쵸? 자금도 어떤 그런 이제 우체국이 이제 우체국과 우체국 통장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금융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체국으로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전신환, 그쵸? 전신환,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식민지 딱 하면은 뭐 바로 우체국부터, 경찰서랑 우체국부터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현재 또 어떤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해볼만 할지, 뭐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경쟁적인 제품이 그런 거는 이제 일단은 뭐 다들 한국어 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외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왜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왜 뭐 한국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뭘 위험하게 해외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이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서구권, 특히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 진출을 했던 나라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개인적 가지고 있는 견해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